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사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 사화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조선의 두 개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 말의 신진 4대부는 조선의 건국에 찬성하는 세력과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눠지죠. 조선 건국을 찬성하는 세력을 우리는 훈구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생님은 이걸 훈구파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우리는 살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5세기 초반까지는 훈구가 정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훈구만이 중앙정계에 진출을 하였죠. 그러다가 이 구도가 조금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종 때부터입니다. 성종 때 지방에 머물러 있던 사림 중의 일부가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이 처음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성종 때부터고요. 특히 성종 때 가장 먼저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인물은 바로 김종직이죠. 이 김종직이 차지했던 관직은요. 3사의 언관직을 차지했답니다. 이 3사라는 것은 조선의 언론기관으로서 주로 하는 일은 훈구를 비판하거나 또는 왕이 왕도 정치를 하지 않을 때 왕아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언관직이죠. 자, 그럼 가봅시다. 사림들은 이제 정계에 진출해서 주로 하는 일은 훈구를 비판하거나 왕에게 왕도 정치를 할 것을 권유하네요. 이것은 훈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행동이었지만 왕의 입장에서도 크게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어느 왕 때 가장 이 사림들의 집권이 달갑지 않았냐면 우리가 폭군으로 알고 있는 연산군 때죠. 그래서 이 연산군 때에 들어서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고 정치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특히 연산군 때 2차례, 그 다음에 그들을 이은 중종과 명종 때 한 차례씩 이렇게 총 4차례의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연산군 때부터 중종과 명종 때까지 결국은 선비들이 화를 입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사화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화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선비들이 화를 입는다라는 뜻이고요. 왜 화를 입어요? 원래는 훈구 세력들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종 이후 때부터 사림이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사림들이 훈구를 비판하죠. 이 비판 때문에 훈구 세력이 왕과 결탁해서 사림 세력들을 중앙 정계에서 제거해버리는 사건을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특히 사화가 발생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들이 주로 이 훈구 세력을 비판하고 왕에게 왕도 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배경 구도를 이해해 주시면서요. 자, 우리는 대표적인 4차례의 사화를 배워볼 건데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답니다.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예요. 연산군 때 이렇게 2차례의 사화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중종 때는 기묘사화가 일어나죠. 자, 마지막으로 명종 때도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명종 때 일어나는 사화를 우리가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각각 4차례의 사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안은 연산군 때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입니다. 자, 무오사화의 시기정들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죠. 특히 이 무오사화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라는 글 때문에 발생을 하게 돼요. 김종직의 조의 제문.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김종직이 초나라의 황제 의제를 조의를 표하는 글. 조의라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통해서 의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시합니다. 이 의제는 초나라의 황제인데 신하인 항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글이 왜 문제가 됐냐면 김종직이 죽은 후에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김일손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록에 실었어요. 이걸 이제 연산군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세조가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쓴 거는 마치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묘사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잖아. 이것은 의제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조를 욕하는 것이고 세조를 욕하는 것은 그의 손자인 나를 욕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연산군이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김종직을 죽이기 위해서 김종직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종직은 이때 당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종직의 시신을 꺼내서 목을 잘라버리죠. 부간참시라고 하는 그 형을 처하게 되고요. 김종직을 따르던 무리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김종직은 살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김종직을 따르던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무오사화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안은 갑자사화입니다. 자, 갑자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군 때인데요. 연산군 때 역시 왕이 폭정을 일삼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국왕이 바로 연산군이잖아요. 결국 연산군 때는 바른 왕도 정치를 외치는 사림들이 화를 입을 수밖에 없었군요. 자, 특히 이 갑자사화는 왜 일어나게 된 거냐면 연산군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어요.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윤씨 사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패비윤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연산군의 어머니는 성종의 부인입니다. 이 성종은요, 이 패비윤씨와 굉장히 많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이유는 패비윤씨는 굉장히 질투가 많은 여인인데 성종은 그 왕비 외에도 다양한 군중의 여자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왕비의 질투가 하늘을 달았죠. 어느 날 성종과 패비윤씨는 부부싸움을 하였더랍니다. 부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밥상을 뒤엎고 그만 손톱으로 남편의 얼굴을 핥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남편의 얼굴을 아녀자가 손톱으로 핥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사회에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일반 양반이 아니라 국왕이었답니다. 결국은 이 패비윤씨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비윤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약을 맞고 죽음을 당하죠. 연산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장하고 왕이 된 어느 날 그에게 그의 외할머니가 찾아오죠. 당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연산군은 패비윤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었던 살인 세력들, 패비윤씨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사약을 내리자라고 찬성했던 살인 세력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죠. 이게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이런 배경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사화는 기묘사화입니다. 특히 네 차례 사화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화가 기묘사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별표를 먼저 치시면서 귀 쫑긋 세워주세요. 기묘사화가 발생했던 시기는 언젠가요? 그렇죠. 중종 때 발생했던 사화가 바로 기묘사화예요. 특히 중종은 조광조라고 하는 인재를 등용해서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한답니다. 그런데 중종이 생각하는 개혁보다 조광조의 개혁은 조금 더 급진적이었어요. 조광조는 마음이 급했죠. 왜냐하면 이제 겨우 사림들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고 지금 현재 정치는 사림들이 생각하는 이상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조광조는 조금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해 나갔답니다. 특히 조광조의 개혁은 어떤 개혁들이 있었는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조광조는 현량과라고 하는 관리 추천 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어요. 능력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주요 관직에 등용이 되는 게 바로 현랑과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도교 행사를 관장했던 소격서라는 기구를 폐지할 것을 강조하죠. 도교라는 것은 성리학이 아니죠.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을 숭배하는 사상을 도교라고 하는데요. 성리학 위의 모든 그 종교를 멸시했던 이런 사림의 성격과 유사하게 소격서라는 도교 기구를
조강조를 폐지시킬 것을 강조하죠. 뿐만 아니라 위훈 삭제를 요구합니다. 훈이라는 것은 바로 훈장이죠.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거. 그런데 어떤 공신들 중에서는 원래 공이 없어요. 그렇지만 위장해서 공이 있는 듯 위장을 해서 권력을 누리는 그런 공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공신들의 훈장을 이런 공들을 모두 다 삭제해버리자라는 걸 강조했던 게 바로 조광조의 개혁이에요. 많은 훈구는 조광조의 개혁이 달가울 리가 없겠죠. 위훈 삭제라는 조항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중종에게 어떻게 하면 조광조를 제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광조를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중종과 조광조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사실 중종은 초기에는 조광조를 굉장히 신임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가 따르려고 하는, 그가 추구하려고 하는 왕도 정치를 중종도 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광조의 인기가 커졌고 중종은 조광조의 인기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훈구가 중종에게 조광조를 이간질하게 합니다. 자, 왕이시여. 궁중의 앞마당에 이런 낙엽이 발견이 되었나이다. 이 낙엽이 어떤 낙엽이냐면요. 낙엽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 써져 있냐면은 주, 초, 위, 왕 이라는 글이 써져 있어요. 이 낙엽에다 꿀을 이렇게 글씨에 따라 바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글씨가 새겨진 곳마다 아주 달콤한 꿀이 있고 이 꿀은 주로 그 들에 있는 개미들이 파아 먹었겠죠. 그래서 낙엽을 딱 들어보니까 글씨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이 글씨를 읽어보니까 주초위양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네요. 여기는 이 두 글자를 묶으면 조라는 글이 된답니다. 그럼 봐봐요. 조가 왕이 될 것이다. 중종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야 이거 조광조가 왕이 되겠다는 이런 아주 불순한 글이 나돌아다니다니 안 되겠다. 조광조는 반역이다. 조광조를 죽이자. 이게 바로 기묘사합니다. 사실 중종은 조광조가 굉장히 충심을 갖고 있는 신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질투의 눈이 멀어서 조광조를 결국 제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묘사하고요. 기묘사는 조광조를 따르던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되는 대표적인 사화랍니다.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사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화는 을사사화입니다. 사실 앞서서 봤던 세 차례의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화라면요. 을사사화는 조금 달라요. 특히 이제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갈등을 기반으로 일어난 사화거든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시기는 바로 언제냐면 명종 때죠. 이 배경으로 보면은 중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것은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은 상당히 병약했어요. 인종을 따르던 외척 세력이 바로 대윤이라고 하는 세력들인데요. 윤 씨의 외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잡았던 외척 세력을 대윤이라고 표시할게요. 인종은 상당히 병약했어요. 인종의 동생이 바로 누구냐면 명종이거든요. 명종을 따르던 무리들을 우리가 소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대윤 세력들은 소윤 세력들이 언제나 눈에 가시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인종이라는 왕은 상당히 병약하기 때문에 언제고 병들어서 곧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윤은 본능적으로 소윤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요. 소윤에 대한 견제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했답니다. 역시 인종은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명종이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된답니다. 소윤 세력은 2년 동안 인종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대윤들이 그들에게 했던 차별적인 대우를 보복하기 위해서 사화를 일으키죠. 이게 바로 을사사화고요. 다른 사화랑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아니라 외척 간의 대립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사화의 의미와 배경을 배웠고요.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사화다. 4차례의 사화를 배웠답니다. 연산군 때 일어났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 일어났던 기묘사화, 마지막 명종 때 일어났던 을사사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두 문제 풀어보셨나요?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여러 가지의 단어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연산군 시기에는 두 차례의 사화가 있었죠. 처음에 일어난 사화는 무오사화고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성종 때 등용된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화는 뭐죠? 갑자사화고요. 패비 윤씨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죠. 임사홍을 중심으로 한 궁중 세력과 훈구 사림 세력의 대결이라는 점이 이 사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보이죠? 자, 기묘사화의 원인을 묻고 있답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사화죠.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문제가 돼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특히 조광조는 혈령과를 실시하고 소격서를 폐지하고 위훈 삭제를 할 것을 강조했죠. 이것을 빌미로 훈구 세력은 중종과 조광조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면서 기묘사화가 일어났나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을사사화의 원인을 쓰고 다른 사화와의 차이점을 써봅시다. 다른 사화와 다르게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다툼과 대립을 기반으로 일어난 사화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인 4대 사화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았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 놓치지 말고 복습해 주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